내란을 거치며 GDP 손실을 감내해야 했던 게 불과 작년입니다. 올해 1분기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주요국 중 1위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도 대만을 제치고 전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694%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속보치를 발표한 주요 22개국 가운데 1위입니다. 1분기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건 한국 포함 3나라뿐인데 2, 3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큰 폭으로 앞질렀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규모도 반도체 상승 랠리에 힘입어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1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4조 6,621억 달러로 대만 좌치한지수 시총 4조 3,319억 달러를 제쳤습니다. 증권가의 전망대로 코스피가 1만 피까지 간다면 우리 증시는 세계 톱5에 오를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주요 22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69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취재를 열심히 해오신 부대변인님께서 분석을 해주시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 지난 분기잖아요. 분기 대비 1.7이라면은 사실 단순 계산만 해도 곱하기 4 해보세요. 연 7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경제가 성숙한 나라에서 2, 3%도 굉장히 잘한 건데 연 7% 정도 가까운 성장률을 준비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가 못했냐? 다른 나라 다 잘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다. 물론 사실은 대만은 나라로 아직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대만 저희보다 좀 높습니다. 대만이 뭐 제일 높긴 한데 대만은 사실 공식적으로 OECD에서 안타깝게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등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도 좋아요. 내용이 왜 좋냐면 일단 수출이 너무 잘 되었죠. 수출이 5.1% 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분기.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수출이 잘 되고 건설과 설비 투자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건설과 설비 투자를 따로 보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비 투자는 공장을 늘린다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건설은 그만큼 새롭게 공장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건설과 설비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에는 건설이 2.8, 설비가 4.8로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가 잘 방어는 했습니다만은 민간 소비도 굉장히 안 좋았다가 1.8인가요? 이렇게 좀 잘 방어했는데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고위 경제 관료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는 물가. 예,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환율인 거 맞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제가 통화한 고위 경제 관료 말로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예측을 해서 물가만 잘 관리하면 되겠다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수출이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더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수출이 잘 됐냐? 알다시피 AI,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단기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 경제 관료에 말하면 최소 3년, 4년 이 호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이제 AI가 피지컬 AI, 뭐 무슨 AI로 굉장히 분야를 넓혀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수요가 너무 급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내 호황을 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것도 살짝 물어봤는데 내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8,000원? 이랬더니 이 친구 말이 아니다. 저 이거 관심 많아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왜? 더 올라갑니까? 3, 4년의 장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일단 올라오고 이걸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전 세계적인 이 기업의 밸류업을 잘해놨다. 대미 협상이나 대일 협상, 유럽과의 무역 협상을 잘해놨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다 제거했다. 아, 그래서 저랑 통화한 이 친구가 그럼 민주당 성향이냐? 꼭 그렇지 않아. 관료적인 그렇죠. 예. 관료로만 지금 뭐 20, 30년 했던 친구고 뭐 미국 유학파 출신이고 뭐 우리가 싫어하는 S대 출신이고 해서 전혀 뭐 우리 당이 유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고 아, 놀랐다. 내일 주식에 더 넣어야겠다. 더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근데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잘했죠. 거네. 예,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도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코가 아주 찡긋한 느낌도 받았어요. 예. 이거 즐겨도 되는 거죠. 우리 오늘 1위 한 거. 자, 단순하게 이제 일시적인 또는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지금 경기 상향 또는 이제 경기가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2년, 3년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전망에 이 일을 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더 크게 보면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의 문제. 오늘 22개 나라 중에서 가장 이제 단기간에 성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뛰어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 자본시장을 따라간다 또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에서 다른 나라를 넘어서는 것이 목표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이 모델이 선진 자본시장의 일종의 모범 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나라도 따라오게 해야 한다라는 이 이면이 무엇이냐. 저는 구군백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뭐 역사적으로 또는 교과서적으로 뭔가를 지금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대전환 대도약의 이런 모든 상황은 전 세계 표준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표준,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도 대한민국의 표준,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장 정착된 나라가 경제성장도 가장 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단기적으로도 성과를 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도라는 것은 힘으로써 제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델이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엇으로 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느끼면서 단기 과제는 단기 과제대로, 중장기 과제는 중장기 과제대로 한국의 근본적인 국가 구조를 지금 바꾸고 있는 그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이니셔티브, 대한민국 이니셔티브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오늘 국무회의 그 발언을 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플레이해 주세요. 1, 2월 중에 저희들 수출이 작년도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올라갔습니다. 일본, 이태리를 제꼈다고 하나요? 하여튼 제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지금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3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제낀 국가가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이런 국가들을 추월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카드 매출.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제가 하나, 참고로. 네. 제낀 게 아니고, 제쳤다. 제쳤다. 제낀 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쳤다. 예, 제쳤다. 수정하겠습니다. 약간 거치세요. 이게 경상도 말이 쓰는 거. 제쳤다. 예. 들어가자, 아마. 제낀다. 많이 제껴주세요, 앞으로도. 네, 하여튼 선진국 자주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전부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느끼는 생각은 대통령과 구윤철 저는 뭐 부총리가 대구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 여기 우리 서초지역 근처에 광화문 살롱에 카페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저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성향. 그래서 이제 기성의 기재부 관료로서는 좀
통쾌토의 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좀 많이 나가니까 이게 막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혁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저런 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껴보잖아요. 제껴보잖아요. 제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 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장면의 대통령 대화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대통령이 흐뭇하기도 한데 뭐 경상도 사투리로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국가 운영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느냐라는 것, 그렇지는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전부일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이제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이야기, 저기 방송에서 안 나온 얘기 하나 해도 오늘 뭐요? 대기업 간부하고 제가 이제 그 뭐 미팅을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AI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AI 생산 총액은 중국이 우리보다 비율적으로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렇죠. AI 활용도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AI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튜버 지금 이용 시간이 전 세계 그쵸. 따라올 수 없는 그냥 넘버원이에요. 지금 AI가 그렇다는 거예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기업이 AI가 필요하다, 선대적인 투자를 하자, 금융이 뭐 필요하다, 뭐 학교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국민들이 이거 AI 써야 된다고 다 나서가지고 AI, 챗 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요새 클로드 많이 씁니다. 와, 근데 이것은요.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 다음 네이버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다음 네이버가 뭐 대단한 거야라고 해서 포탈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는 포탈이고요. 개별 AI에 대한 투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연령대에 특정한 패션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최적화된 AI를 누가 만들 것이냐. 그럼 이거는 이제 앱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포탈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좀 더 지나고 나면 AI가 앱 AI 시대처럼 열리다. 이건 이제 용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네. 여기에 대한 투자를 또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술 개발. 네.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첫째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가 이걸 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좋은 거는 대한민국이 다 하고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는 약간 그래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면에서 양궁 뭐 영원히 우리 1등이잖아요. 양궁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AI가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고 편리성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AI를 주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가 인프라를 깔았을 때 좋다. KT가 인프라를 깔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들어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제일 많이 썼죠. 그럼요. 구글 들어와서 유튜브 할 때 전 세계 가장 많이 썼죠. 지금 AI 시대로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AI 활용할 정도로 AI에 프렌들리, 친숙한 이 상황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AI 국가 경제 산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예상하는 이야기 오늘 제가 대기업 간부하고 했습니다. 예, 아유 좋은 얘기인데 저도 그 얘기를 오늘 네. 고위 경제 관료하고 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 지금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야? 왜 우리가 걸려? 지금 거침없이 나가고 있는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이 친구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저도 그 고민이 있는데 뭐냐면 전기입니다. 전기. 이 AI는 전력망. 필수적으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가 이 엄청난 AI 속도에 비해서 어디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얘기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그 고민을 할 때가 된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수요를 다 충당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용인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새만금 활용 문제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문제도 언젠가는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죠. 원전에 대한 문제. 네, 네. 아무튼 뭐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국무회에서 했던 발언 중에요. 예? 국민연금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제가 방송 한 2주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똑같이 하시고.
대통령이 오늘 깜짝 놀라서 물론 대통령이 보고하신 것 하고 같은데? 있는 건데 아, 대변인 보고하셨다고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네. 이거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주가가 올랐다고 우리가 박수 칠 게 아니다. 오. 우리 내 재산, 내가 국민연금을 이제 저도 7, 8년 뒤에 받을 텐데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큰 선물은 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국부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250조 정도 올 1, 4분기에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오늘 대통령이 발언하길래 속으로는 야 내가 힌트를 얻고 아, 미리 발언을 잘했구나 이 스픽스 생각이 보고 들었고 계시네. 대통령이 이때 이런 이야기해요. 자 국민연금 고갈 문제 이제 걱정하지 않느냐. 자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 자산이 이제 늘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냈다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석 지나가면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멋있어. 일시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 이런 세계 시장을 선도해서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네. 와, 이 말을 멋있다.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툭 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로 본심이고 정말로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 만드는 건 기본이고 이 모델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오히려 또 인류평화 이러면 갑자기 종교 지도자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오늘 다시 한번 너무 확인했습니다. 멋있다. 예. 그 외신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 관련해서 막 영국에서도 다루고 중국에서도 네, 다루고 맞아요. 뭐 무슨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네. 보도하는 건 뭐 JP 모간의 리포트. 음. 그러니까 코스피 9천이 목표였는데 얼마 전에 10,000으로 올렸습니다. JP 모간이? 네. 아. 그러면서 이제 네. 뭐 10,000 이상 나오는데도 수두룩 빡빡할 것 같아요. 아니 PR로 보면 뭐 숫자는 뭐 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거고. 뭐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인해서 코스피 강세 시나리오를 수정한다라고 하면서 10,000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건 중국과 또 그리고 중국이 아닌 뭐 유럽 이런 데서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해설, 논평 이런 게 나오는데요. 네. 이 지통재경이라는 중국 언론은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증시, 미국 이란 갈등 속에서도 한국 증시는 왜 독보적일까? 네,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 경제신문이네요. 네. 네, 중국의 경제신문인데요. 예. 일단 이번 급등은 단순히 투기가 아니다. 이게 투기가 아니라 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실질적 수요의 결과인데 지수의 44% 차지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결국 주도를 했다. 이렇게 AI 얘기를 인프라 수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HBM 김용범 실장이 말한 거랑 비슷하다. 김용범 실장이 외신을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본인도 비슷하게 지금 보는 거지. 맞아요. 세계 공급망 자체를.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제 주변에 이제 네.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야, 이거 정부가 잘한 거 없고 그냥 슈퍼 사이클을 탔을 뿐이야. 이건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동안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슈퍼 사이클의 덕도 있었지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신뢰를 줬다. 그러니까 맞아 떨어졌어.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아 떨어진 결과지. 아 윤석열이 계속 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모든 게 100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네. 이란 전쟁에 참전했다니까. 우리 그냥 X 됐어. 우리 X 된 거야. 예? 그러니까요. 우리 그냥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에도 참여했을지 몰라.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우리는 자유가치 동맹의 깃발을 들고 그렇죠. 미국이랑 함께해서 트럼프랑 같이 망해. 막 지금 네. 인천, 부산 이런데 막 미국 네. 함정 오고 막 이랬어. 와 거기에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잘 가세요. 무슨 뭐 와. 전우 여러분 여러분 꼭 승리해서 오세요. 막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또 동원했을 거야. 만약 김문수가 됐으면 또 김문수가 동원했을 거고. 그래 자유우파 만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세. 정신 차려. 잘 네. 들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잘 들어. 잘 들어. 그래서 어쨌든 외신에서도 이 얘기합니다. 글로벌 연금과 국부펀드가 거버넌스 개혁과 기술 독점이라는 담론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시장에서는. 네. 이게 굉장히 그 점프업을 하는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되게 컬럼의 대부분이 그렇게 정부의 역할과 이번에 그 주주 환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향상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이게 외국인들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예, 경제신문이 그렇게 네, 이야기했던.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논평인데 네. 유럽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증시시총에서 런던을 추월하다. 상상력이 자본화가 될 때. 야. 이거 되게 제목이 너무 그러네요. 멋진 거예요. 멋있다. 영어로는 어떻게? 상상력이 자. 모르겠어요. 저 이거 영어 이거 상상력이 이게 자본화. 영어가 아니고 무슨 다른 어예요. 다른 나라. 다른 어예요. 여기가 유럽권이라고? 네, 유럽권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가 Seoul surpass London when imagination become capitalization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상상력 많네. capitalization 네, 이렇게 네. 나와요.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기사가 상상력이 대문자로 바뀌면이 아니고. 네. 캐피탈 충격적이다. 캐피탈 A 할 때 그 캐피탈을 번역했더니 예, 상상력이 대문자로 바뀌고. 저거 아니다. 대문자 아니고 자본입니다. 그 자본이에요. 자본. 그 캐피탈. 자본은 캐피탈라이제이션 할 때 네. 그 캐피탈라이제이션. 네. 예. 세르비아 세르비아. 신문 맞아요. 네. 서방이 과소평가해온 한국의 프로젝트가 숫자로 이제 입증되었다. 한국의 프로젝트가. 네, 그게 뭐냐면 일단 그 반도체 AI 방산이 이번 상승을 겨냥했다. 비슷하게 보네. 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음. 한국의 체계적 논리에 따라서 투자해오 분야가 이제 성과를 내는 것이고 기술 이상의 국가 모델 선호도가 반영이 됐다라면서 이 컬럼에서는 또 이야기해요. K-팝이나 K-문화가 굉장히 앞으로도 각광받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면서 드라마, 화장품 산업을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 미국도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뒷받침됐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라는 하드웨어도 뒷받침됐지만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헐리우드의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서 미국이라는 아우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K문화라는 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더 정이 가는 거는 사실이야.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서 더 팬시하게 보이지. 맞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기사에 또 어떤 얘기 나오냐면 네. 서울 도시에 네. 미학이 되게 세련되고 서울 도시가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로 이제는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면서요. 되게 재밌는 게 네. 한국은 역사보다 현대적이고 일관된 이미지로 글로벌 시장을 각인해서 이탈리아를 대체했다. 이탈리아를 우리가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이미 문화적 역량과 미래가치 차이를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이 기자 연결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 근데 이제 안젤로 기자, 안젤로 우리가 기자. 크게 지금 좀 이렇게 서울처럼 특히 이제 경복궁 일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진도 완전히 기사에 이쪽은 그 현대 문명이고 저쪽 안쪽에 청와대나 이제 경복궁 쪽은 그 500년 전이 떠올려지는 근데 그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걸어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유유자적 볼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혹시 독일이나 일본도 성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따로 있는 방식이거든요. 유럽들도. 기사 네.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네. 이거 저작권 안 걸리겠죠 이거는 AP니까. 네, 요게 메인 사진이에요. 네. 엄청 현대적이면서 고풍적이면서 요런 이미지를 다 기사에다 뽑아놨더라고요. 이 세르비아 신문이. 네. 오케이. 이탈리안 기분이 엄청 나쁘겠지만 오케이. 우리나라의 문화 역량까지도 되게 긍정적으로 봐서 네. 그래서 오늘 최근에 화장품이 올랐나? 화장품 주식이 요즘 조금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 좋아요. 실적이 좋고, 네. 네. 실적 좋고 증권사 보고서들도 네. 화장품이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잖아요. 1, 2위 하는 회사가. 그게 글로벌 1, 2위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게 메모리 반도체처럼 글로벌 1, 2위야. 그 회사들이. 그게 OEM이 아니고 ODM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ODM 방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랄까 매뉴팩처링 하는 곳에서 자율권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가령 루이비통이다. 어떤 브랜드에서 뭐 향수를 만들어줘, 뭘 해줘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컨셉만 주고 이쪽에서 ODM을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큰 자율권을 가지고 뭔가를 매뉴팩처링 하기 때문에 이게 ODM 방식의 회사들이 1, 2위를 하면 그게 금방 베트남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로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K 컬처까지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상당히 좀 고가 취급을 받을 수가 있지.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K컬처랑 이렇게 접목되는 것들이. 제가 예. 캐나다에 있을 때 세포라 지금 올리브영 같은 그렇지. 거기 예. 가면 한국 메이커 없었어요. 근데 그랬었지. 지금은 예, 그쵸?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네, 그때 한국 메이커 없어서 저는 한국 그 화장품 어디 샀냐? 한인마트에서 가서 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지금은 세포로 가면 그냥 한국 그냥 아예 매대가 이렇게 한 줄이 딱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시장들도 이렇게 뭐 워낙 우리 기업인들이 잘 하고 있어요. 예. 네. 아,